펼쳐 이씨. 직선 y는 mx 빼기 t 더하기 루트 t와 마1, 1, 1, 마1이 있네요. 근데 직선 L이 선분 AB와 만나는 실수 M의 최대 최소값을 각각 FT, GT라고 한다면 T가 1을 향해서 다가갈 때 둘의 곱의 극한을 구해봐라. 요것도 이제 나름 유명한 문제인데 일단은 마1, 1이랑 1, 마1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슉 A, B 마일 1, 1마일.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직선 y는 m x 빼기 t, 루트 t라는 직선은 어디 위에 점을 기준으로 그려지냐면 여기 t, 루트 t라는 점을 기준으로 기울기 m짜리 직선입니다. 그죠? t 값은 1보다 큰 데서 다가오고 있어요. 1일 때가 정확히 얼마냐면 1, 1입니다. 여기를 지나갔으면 참 좋겠는데 좀만 일로 올래? 그렇지. 1, 1. 여기를 향해서 이 녀석이 이렇게 오고 있구나. 그럴 때 너의 직선의 기울기에 대한 관찰. 자, 그럼 요거 기울기 잡아주시고 요거 기울기 잡아주시고 밑변 높이 나눈 다음에 서로 곱해서 극한 구해보시면 내 생각에는 0분의 0꼴의 극한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A로 가는 극한의 종류는 항상 0분의 0꼴이거든. 그지? 그럼 이제 식만 쓰면 되겠네. 식 세워. 자, 얘랑 저거 연결하면 분모는 t 플러스 1. 분자는 루트 t 마이너스 1. 곱하기 얘랑 연결하면 분모가 t 마이너스 1. 너 빼니까 쇽쇽 빼면 루트 t 플러스 1. 그리고 극한을 t를 1로. 1의 우극한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느 부분이 0으로 가냐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0으로 가죠. 유리화를 하셔도 되지만 무턱대고 유리화부터 조지는 게 허수특이라 그랬죠. 얘는 루트 t 마일 곱하기 루트 t 플러스 1이라고 그랬어요. 잘 보시면 간단하게 무리수 범주에서 약분이 되면서 식이 정리가 되고 답은 2분의 1이 나옵니다. 41번. 너네가 이제 도형에 활용하는 극한이 조금 약하구나. 이게 원래 이쪽에서 나오는 유형 중에서 조금 어려운 편이긴 해. 근데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거든. 첫 번째는 식을 잘 세울 것. 두 번째는 극한에 대한 계산을 잘 할 것. 이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둘 중에 내가 뭐가 더 어려운지를 보셔야 돼요. 식을 세우는 것이 어려웠는가? 극한에 대한 연산이 잘 안 되는가? 보통은 첫 번째입니다. 식을 잘 못 세우게 되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극한의 계산 자체는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원래. 자, 이참수인데 뭐라고 돼 있어? 마이, 0, t, t 플러스 1을 지나가는 이참수 fx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지나가요. 여기가 마이, 0. 그리고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AP-AQ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Q는 너의 Y 절편이래. 여기가 Q, 너가 A, P. 그럼 일단 요 직선의 기울기는 선분의 길이는 정해져 있죠. 얘는 너가 밑변 높이 해갖고 찾으면 정확히 얼마냐면 2 더하기 t, 2 더하기 t, 루트 2의 t 플러스 2가 됩니다. 요거는 아주 찾기가 쉽다. 직각 이등변이죠. 직각 이등변. 그 다음에는 내가 뭘 할 거냐면 Q라는 점의 좌표를 구할 건데 Q라는 점의 좌표는 이 최고차의 개수가 1짜리인 이차함수의 y 절편이야. 그렇다는 것은 나는 이 이차함수에 대한 식을 세워줄 필요가 있어. 그러면 이 이차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난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차함수식을 어떻게 세우는 게 가장 유리한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 뭘 이용해서? 너네가 이차함수 위에 두 점을 알 때 이차함수 식을 세우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금시초문이라는 표정으로 쳐다보면 굉장히 좋지 않은데? 이 직선을 이차함수에서 빼서 마이너스 2와 t를 실근으로 갖는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너네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차함수 식 세우기입니다. 여러분은 이차함수의 식을 잘 세우는가? 내가 말하는 거는 ax 플러스 b 놓고 갖다 첫 대입해서 연립하고 이딴 걸 말하는 게 아니야.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긋고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이차함수 직선을 뺀 게 마이너스 2와 t를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쓴다고 해서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fx가 직선은 기울기가 1짜리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를 지나가냐면 마이너스 2,0을 지나가고 있어. 즉 x절편이 마이너스 2니까 y절편은 플러스 2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 너는 x 마이너스 2에서 근을 갖고 x t에서 근을 가져. 이렇게 얘를 딱 보면 이 식이 나와야 된다니까. 이렇게 이것도 이차함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기입니다. 이 기본적인 상황들의 해결이 모이고 모여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게 돼 있어요. 내가 혹시 이거를 제대로 못 구했으면 여러분은 이차함수 식을 제대로 못 세우는 거야. 되게 중요해. 내가 수업을 하다 보면 앞으로 이런 걸 쓸 거야. 그 문제에다 써놓으세요. 본인이 잘 세웠으면 괜찮아. 선생님 저는 이렇게 해서 딱 세웠는데요 라고 하면 괜찮아. 근데 이 방식이 아니거나 좀 못 세웠으면 무조건 써놓으라고. 내가 저렇게 태그를 이제 앞으로 써줄 거라고. 고민을 했어. 그냥 뭐 이런 거 좀 너네가 정리하면 좀 좋지 않을까. 태그가 겹치는 것들이 되게 많아. 하다 보면 근과 계수의 관계라지 근의 분리라든지 딱딱 키워드들이 있다고. 그 키워드에 대해서 확실하게 너네가 학습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넘겨서 0 들어갔을 때 함수값이 fx란 말이야. 그럼 0 넣어보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2 나오죠. 얘가 0, 마이너스 2t 플러스 2. 그럼 내가 요거니까 이 길이는 얼마냐면 루트 이거는 루트 쇽쇽 4 더하기 너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다 했죠.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다? 루트 2ap 마이너스 aq 루트 2ap니까 2t 플러스 2예요. 2t 플러스 2 빼기 루트 4t 제곱 마이너스 8t 그 다음에 플러스 8까지. 즉 마지막에 마무리는 뭘 구해주셔야 되냐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의 부정형 극한의 해결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다 심지어 루트가 있어. 바로 유리화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바꾸고 마무리 이렇게 된다. 이 식만 세웠으면 끝나는 안 어려운 문제. 44번 같은 유형이네. 슬슬 하기 싫다. 너네도 이런 마음이었겠지? 그러니까 해줄게. 자, 사실 이 유형이 진짜 어려운 건 되게 어렵거든. 되게 복잡한 것들이 있어. 근데 걔 중에 쉬운 것들 위주로 고른 거긴 해요. 그래서 어려운 거 많이 뺀 건데 나중에 어려운 거 이쪽 나오면 진짜 막 정신 못 차립니다. 막 말도 안 되는 도형 나오고 막. 자, 곡선 x제곱이 기울기 1짜리 직선과 서로 다른 두 점 AB 밑줄 만난다. 양의 실수t에서 AB의 길이가 2t 되도록 하는 직선 L의 y절편이 gt. 그러면 기울기 1짜리 직선이잖아. 즉 만나는 사실관계 자체가 x 플러스 k라고 부를게요. k가 gt인 거야. gt라고 쓰기 싫어서 그냥 k라고 쓸게. 여긴 x제곱이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 길이가 2t인 상을 구하고 싶어. 근데 우리는 요 직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걸 알아. 그러면 두근이 나오면 어차피 여러분이 쓰는 거는 합, 곱, 차밖에 없어. 여기선 당연히 뭘 쓰냐면 두근의 차이를 쓴다고. 너네는 두근의 차이 공식을 아냐 이 말이지. 그래서 여기선 두근의 차이예요. 샵 두근의 차. 하다 보니까 재밌는데? 자, 두근의 차이 공식 뭐야?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그지? 그럼 이 밑에다가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 떠올랐으면 너네는 모르는 거야. 그냥
내가 봤을 때 한 두세 명은 몰라요. 이걸 알아야 된다고. 외워야 된다고. 식이 있는 것들은 외워야 돼요. 내가 굳이 증명을 하지 말고 외워. 빨리빨리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루트 2t잖아. 너는 두근의 차이 공식 써보면 넘기면 분모는 절대값 1인가 그냥 1이고 루트 판별식 쓴다고. 루트 판별식 마이너스 x고 마이너스 k니까 b제곱 마이너스 4x니까 1 플러스 4k죠. 즉 이런 관계식을 갖게 되네. 근데 k가 gt라며 양변 제곱하면 2t 제곱이고 1 빼면 2t 제곱 마이너스 1이고 4 나누면 gt는 4분의 2t 제곱 마이너스 1. 짠!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지. 무한대분의 무한이니까 답은 2분의 1 나오지. 50번. 다항함수 밑줄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선생님 사실 이 다항함수라는 줄 딱 보고 가번 조건 보자마자 어떻게 푸는지를 알거든. 다항함수 조건이 나왔을 때는 그리고 f'x와 fx 혹은 라지 fx 혹은 a부터 x까지 ftdt 이런 식의 서로 미분되거나 적분된 관계에 있는 함수끼리 관계식이 주어졌다? 그럼 얘는 99% 항등식입니다. 차수 결정 및 최고차의 개수 비교예요. 이게 딱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50번은 뭐라고 써냐면 다항함수 조건이라고 써주세요. 다항함수 조건. 자, 근데 다항함수 조건은 언제 쓴다? f'x, fx, 라지 fx, a부터 x까지 ft, dt 간의 관계식이 주어지면 거의 이걸 쓴다. 이걸 주면 거의 이걸 써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해볼게. 자, 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너를 만족한대요. 그래서 여기서 뭘 줬냐면 정확하게 f'x와 누구의 관계식을 줬냐면 fx의 관계식을 줬네. 봐봐, 우리가 원래대로라면 이런 종류의 식을 미적분 원에서 너네가 처리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야. 양변을 미분하거나 양변을 적분하거나 이 정도밖에는 없어요. 그죠? 근데 양변을 미분하기에는 f'x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2 곱하기 f'x 곱하기 f 더블 프라임 이계도 함수가 나오는데 우리는 미적투를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계도 함수를 이용한 풀이를 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이쪽은 f'x가 나오겠지만 이쪽이 f 더블 프라임 x가 나온다는 불편함이 있고, 두 번째 적분을 하려고 봤더니 이 녀석 적분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잘 적분이 안 돼요. 그죠? 이거 심지어 적분이 안 돼요. f 프라임 곱하기 fx가 돼야지 적분이 돼요. 뭐 미적분 2에 치환 적분도 안 되고 그럼 양변에 fx 곱해서 적분할까? 그럼 fx 여분 어떻게 할 건데? 왜 이래저래 불편합니다. 즉 적분도 아니야. 그러면 거기부터 이제 물음표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중위권까지가 딱 여기. 중위권. 중하위권은 여기서 미분하고 뭐 적분하고 생각 자체를 안 하니까. 자, 어쨌거나. 그럼 여기서 이제 막히는 게 1차적으로 적당한데 중상위권부터는 조건을 먼저 본다고? 이 새끼 다항함수야? 그럼 이런 관계식이 나오면 무조건 항등식으로 풀겠는데 이게 예상이 돼요. 상위권까지 갈 것도 없어. 중상위권 정도가 되려면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미적 원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이고. 그럼 차수를 가정을 해야지. 차수를 어떻게 가정하냐면 fx를 기준으로 딱 뭐만 결정하시면 되냐면 최고차만 결정하시면 돼요. 혹시 이 밑에 것들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경우는 없나요? 물어볼 수도 있잖아. 경우에 따라서 있기는 한데 여러분이 향후 2, 3년간은 볼 일이 없습니다. 볼 일이 없어요. 한 2년간은 볼 일 없어요. 고2 내신의 아주 까다로운 킬러 문제 정도? 여기까지, 그 다음 차수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유형이 있기는 해. 드물게, 뭐 단대부고 막 좀 개같은 킬러 이런 거. 근데 거의 없다고 보면 돼. 그냥 요거만 가지고 결정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를 양변에다 대입해서 는 갖다 풀면 된다고. 자, 미분하면 뭐 나와, 좌변? n, a 곱하기 x에 n-1승. 제곱하니까 n 제곱 a 제곱 x에 2n-2승이 나와요. 됐죠? 이쪽은
a, x의 n승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나는 당연히 너랑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n값 얼마나? n값은 2가 나오죠. n값이 2가 나왔으면 너가 4a 제곱은 a인데, 그지? 최고차항 계수끼리도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a 4a 제곱이랑 a가 같다는 거는 두 가지지. 첫 번째, a가 0이거나, 두 번째, a가 4분의 1이거나. 맞아요? 그럼 여기서 질문, a는 0일까 4분의 1일까? 0일까 4분의 1일까? 서정아. 마음이 가는 대로 하세요. 그게 답이야. 맞아요. 왜일까, 준아? 그러니까 그게 최고차겠냐고. 겠니 이게 최고차가? 그러니까 아니지. 최고차가 되려면 일단 이 조건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죠? 그래서 아닌 거야. 알아야 돼요. 0일 수도 있지. 당연히 개수인데. 그래 다 했네. 그럼 나는 fx는 사실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4분의 1 x제곱.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어. bx 플러스 c 같아 넣고 미분하고 양변 여전히 항등식 개수 비교 끝 이런 문제라고. 항등식이니까. 그럼 끝나요 그러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알려주자면 이런 종류의 문제에서 fx는 대체로 몇 참수일까? 2참수겠지. 야, 제곱을 했는데 막 3차함수 제곱하면 6차함수 나오고 막 난리 나는데. 자, 정확하게 알려줄게. 80%가 2차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8%가 1차함수예요. 2%가 3차함수입니다. 그래서 나 같으면 아쉽죠? 나 같으면 딱 보자마자 다항함수 조건이야? 관계식이야? 2인가? 2? 미분함 2? 2차네 하고 그냥 넘어간다고. 사실은 이 짓을 안 한다는 거지. 이것도 이제 딱 중상위권. 상위권보다 이 새끼 2차겠는데? 이게 상위권. 그걸 다 알아야 됩니다. 이건 물론 이거를 그 상위권이 된 건 뭐겠어? 나는 졸라 풀어봤으니까 거의 다 이건데? 라는 결론을 내린 거야. 그럼 나는 전달을 해주자. 그럼 너네는 가정할 필요 없지. 하지만 3차 할 수 있잖아. 해봤는데 아니야. 그러면 그러면 이거 할 줄은 알아야 된다. 혹은 서술형에도 나오니까. 더 안 해도 되죠? 굉장히 중요한 유형입니다. 그냥 그 마음가짐이 있으면 돼. 다항함수 조건이 있으면 우리는 차수를 가정하고 개수를 비교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에 53번까지. 치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 gx가 각각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0이 아닐 때는 fx는 0보다 크대. 근데 f가 0일 때는 f0이 0이네. 모든 실수 x에서 gx 빼기 fx는 2x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고 g0은 3이고 g'0을 구해봐라. 자, 일단은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f'0이 0인 거 알겠니? 이걸 혹시 찾았나요? 왜 그렇죠? 왜 0이 돼야 되죠? 머릿속으로 fx를 떠올려 봅니다. x축 위에 붕 떠있는 fx를 떠올리는데 걔가 0에서 순간적으로 0이 돼야 돼. 함수값이. 잠깐 x축과 만나야 돼. 근데 아주 잠깐. 그렇다는 건 x축과 어떤 상황이야? 0에서 접하는 모습일 거야. 그러니 미분계수가 0이야. 참고로 이거에 대한 증명은 아주 엄격하게 하려면 요 미분계수의 정의에 입각해서 양변에다가 막 또 더하고 나누고 리미트 취하고 그렇게 풀어내는 서술형 문제들이 있어요. 옛날에 뭐 휘문고라든지 그런 서술형 잘 내는 학교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유형. 왜? 너네가 이거 되게 못하거든. 되게 힘들어요, 이거를. 이게 부등식이기 때문에 부등식에서 미분계수를 이끌어내는 방법이 있거든. 조금 어려운 방법.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그냥 접하겠구나 이 정도로 받아들이셔도 괜찮습니다. 무슨 조건이 있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fx 그 다음에 f0과 g0이 각각 3인데 이번에는 또 g'0을 구하고 싶대. 근데 gx와 fx와 또 다른 직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뭘 할 거냐면 fx를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근데 gx는 잘 모르고 얘는 직선이니까 정해져 있어. 서로 뺀 함수는 하나의 함수로 바꾸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걸 는 hx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hx라는 함수는 이제는 2x 빼기 3보다는 좀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죠? 2x 플러스 3이네. 미안. 그래서 눈이 커졌구나. 말로 해. 눈으로 말하지 말고 플러스라고 얘기해줘. 아니었어? 아, 그래? 제 약간 괜히 찔렸네. 자, 아무튼 플러스 3인데 플러스 3입니다. 자, 그럼 이제 hx에 대해서 무슨 정보가 나오니? h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문제의 조건을 봐봐. h0은 3이네? 근데 잘 보면 얘도 어때? 0에서 3이지. 얘네는 둘 다 0,3을 지나가네. 다시 한번 그려볼까? 2x 플러스 3이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것 같고 0,3은 요쯤에 있을 것 같고 hx는 어떻게 그려지겠어? 약간 뭐 이런 느낌 아닐까? 즉 여전히 어떤 상태가 돼야 돼? 0에서 둘이 서로 접해야 되는구나. 즉 h 프라임 0이 2가 되는구나. 53번은 정확히 뭐냐면 부등식 플러스 미분계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등식을 주고 미분계수를 묻는 유형이 이거는. 이 경우에는 우리가 뭘 이용하냐면 그래프를 그려 접하는 상황 찾기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최대한 이렇게 문장으로 전달을 하려고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자체를 기억하는 게 좋아요. 부등식과 미분계수가 나오면 그래프를 그려서 접하는 상황을 찾으면 되는구나. 이거 막 그렇게 식 쓴 거 몰라도 돼요. 이것만 알면 그래프를 그려서 접하는 상황만 찾으면 사실 이거는 그 다음에는 당연한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쭉 정리를 나중에 잘 해보세요. 넘어갑니다. 아이고 나 죽어. 그렇긴 해. 그렇죠. 사람이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낭비할 수 있고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까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도 아이고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죠. 동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이 자신의 언젠가 죽는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애들은 그냥 다른 동물들은 옆에서 누가 죽어도 뭐 잘 모르는데요. 교재가 어디 있어? 아니? 오늘 프린트자. 다 했는데? 프린트 줄게. 여기 있다. 잠깐만. 뽑아놨는데 누가 갖고 왔다. 어디 갔을까? 밑에 있겠구나. 혹시 화장실 갈 사람 있으면 잠깐 1, 2분 정도 갔다 오세요. 그리고 약간 유치되는 나락감지 나락감지 돼가지고 수업 시간 쪽지하고 다 쪼개가지고 쓰레기통에 꺼이꺼이 나 찢어서 부리지도 않아. 나 1학년 때 누가 그 건조 올렸다고? 건조 올려가지고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밝혀낸 적 있어가지고 나 이제 완전 거절한 다음에 다 찢어가지고 학원 쓰레기통에 올려. 좀 무섭다. 그니까 그거 좀 약간 미친놈 같잖아. 약간 그러면 친구 없어져. 적당히 그런가 보다 넘어가야지. 그거 한 명이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여러 명이서 약간 너희들은 옷을 이렇게 두세 명이 맡고 있으면 뒤에서 애가 슬쩍 가져가지고 맞춰.
아니 근데 우리 잘해서 안 돼. 아까 하기 싫다. 자, 교재를 드리겠습니다. 자, 나름대로 쉬운 거 위주로 고르긴 했는데. 볼게요. 자. 이번에 숙제하는데 오래 걸렸나요? 전에 고쟁이 숙제하는 것보다 오래 걸렸나요? 그래? 조금? 비슷했어? 많이? 넌 안 했어? 왜 절레절레 하고 있어, 민진? 빨리 끝났어? 그렇죠. 얘는 평가원 기출이기 때문에 반복된 유형 자체가 잘 없어요. 자, 봅시다. 바로 볼게요. 1번.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구간에서 다음 함수가 최대값 5동그라미를 갖도록 하는 모든 n값의 합을 구해봐라. 구간이 정해져 있고 그 닫힌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에 대한 상황이죠. 닫힌 구간의 최대 최소의 상황. 닫힌 구간에서 최대 최소의 상황을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는 뭘까? 우리는 이 함수의 아니죠. 그래프를 그리죠. 도함수는 필요에 따라서 그리는 거고 도함수가 필요가 없으면 그냥 그려도 돼요. 뭐 도함수 하든가 미분해 보면 4분의 3 x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약분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근을 갖죠. 그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최대 최소를 판단을 하려면 나는 이 3차 함수가 어디에서 극대극소를 갖는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보조선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 어느 보조선? 이렇게 극대극소에 접하는 보조선이 들어가야 돼요. 특히나 최대 최소 판단할 때. 왜 그렇다 그랬지? 왜 긋는 거지 이거? 그러니까 그게 나 왜 궁금한 거야? 최대 최소 문제 풀고 있는데. 이 점들의 좌표가 왜 궁금한 거지 나는? 여기가? 이 점이 바로 뭐니까? 마이너스 2와 함수값이 같은 점이고 너보다 왼쪽에 있으면 얘가 최대고 너보다 n값이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n에서 최대거든. 즉 어디에서 최대인지를 판가름하는 경계가 바로 이 접선과 만나는 바로 이 점의 x좌표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 그리고 비율 관계 쓰고.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이 두 가지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프 그리고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를 쓸 줄 알아야 되죠. 3차 함수 비율 관계. 그럼 해볼까? 어떻게 하면 될까? 요렇게 4칸이었던 거 기억나? 그럼 마이너스이고 0이니까 4가 되겠네. 우리는 마이너스 3부터 n까지거든? 마이너스 3은 한 요 정도가 마삼이에요. 자, 여기. 그럼 여기부터 요렇게 와서 내가 여기
전까지인지 아니면 여기 이후인지 아니면 뭐 1인지 2인지에 따라서 최대값이 달라질 텐데 보니까 마이너스 2에서 함수값이 얼마죠? 마이너스 2 넣어보면 얼마 나올까? 마이너스 2 더하기 6 더하기 1이니까 정확하게 5 나오는 거 맞아요? 그럼 내가 지금 n값이 1이면 일단은 얘가 최대가 5고 n값이 2여도 여기까지는 최대가 5고 n값이 3이어도 최대는 5지만 n값이 4일 때까지만 최대값이 5가 되는 거고 만약에 4를 벗어나면 여기가 최대가 되면서 5보다는 값이 좀 커지겠네 이런 생각을 딱 한다. 그래서 뭘 구하고 싶은 거야? n값의 합이니까 답은 1, 2, 3, 4까지. 답은 10이죠. 10. 어렵지 않죠? 여러분이 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프 그려서 똑같아요. 성경이는 탈진이 했고 서정이는 여전히 진이에 다니던가? 그래서? 잘 봤어? 진이 국어 우수 고객이네. 물론 혼이수학 우수 고객이기도 합니다. 4차 함수 예쁘게 그려주시고 닫힌 구간 마이너스 n부터 n까지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은 뭐가 눈에 띄셔야 되냐면 그래프도 대칭이지만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구간 역시 대칭이죠. 그러니까 굳이 마이너스 n부터 n까지 관찰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 나 같으면 0부터 n까지로 바꿔서 관찰할 것 같아요. 그거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야? 대칭성 관찰에 대한 이야기죠. 대칭성 관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서는 뭐에 대한 이야기였냐면 우함수에 대한 이야기죠.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보니까 0이랑 0에서 접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근을 갔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가? 아닌데? 플러스 마이너스 2 맞죠? 응. 얍. 얍. 여기가 2. 여기가 마이너스 2. 얘랑 얘는 미분해서 찾으셔도 되고요. 비율관계 하나 알려드릴게요. 몇 대 몇인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알려주긴 했는데 1대 루트 2입니다. 3차 함수가 1대 루트 3이고요. 2차 함수는 1대 루트 2예요.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루트 2야. 물론 미분해도 금방 나오기 때문에 엄청 강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금방 나와요. 어쨌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마이너스 n부터 n까지 너의 최대 최소의 곱이 마이너스 100보다 작게끔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고 그때 최대 최소의 차이를 한번 구해볼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 자, 그러면 n이 최소라는 거는 범위를 최대한 좀 좁게 잡고 싶은 거야. 굳이 마이너스 n부터 플러스 n까지 볼 필요 없다고 했죠. 우리는 어디부터 볼 거냐면 여기부터 이런 식으로 볼 겁니다. 내 생각에는 무조건 여기가 최소인데 너가 A 아니지 B n이고
여기가 AN인 거죠. 근데 AN이라는 거는 n, AN이기 때문에 AN은 얼마가 되냐면 n을 우리식에다가 넣은 n 4제곱 마이너스 4n 제곱이 됩니다. 따단 이렇게 된다고. 얘는 루트 2를 대입한 값이기 때문에 bn의 값은 대입하면 나오겠죠. 얼마 나오냐면 4 빼기 8 나와요. 마이너스 4 나옵니다. 자, 2를 곱해서 마이너스 100보다 작다는 거는 너가 25보다 크면 되겠네. 양변에서 마이너스 4를 약분하고 부동호 방향을 바꿔줬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이제 해. 대입해. 뭐 하면 될까? 4? 너무 큰데? 3? 얘는 너무 3 되나요? 81? 2는? 2는 안 될 것 같은데? 안 돼. 2는 저기 있네. 3부터 벌써 이제 성립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거는 요거에서 얘를 빼는 거죠. 답은 49가 되겠네. 따란. 할만한가요? 넘어갑니다. 계속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지금. 3번 선생님이 하겠습니다. 너네가 풀래? 선생님 풀어주는 게 좋아? 내가 풀어줄게.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 내가 좀 쭉쭉 풀어줄게요. 최고차항 계수 2동그라미. 최고차항 좀 특이하니까 동그라미 해놓고 0부터 3 사이의 a에 대하여 f'x의 두근이 알파 베타인데 알파 베타 중에 하나가 0이 있나봐. b는 0이구나 이런 생각을 딱 합니다. b는 0이야. a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걸로 봐서는 fx 그릴 수 있겠네. 닫힌 구간 최대 최소 그래프 그려야지 뭐. 그래? 그럼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fx는 너는 2x 3승 ax제곱 플러스 c까지. 지금 b는 왜 0이 됐냐면 알파 베타 곱이 0이라는 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상 너의 도함수의 상수항이 0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0 돼버렸어 b가. 우리 1차 함수가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1차 항이 없는 경우에 3차 함수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리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1차 항이 없는 3차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이거는 미분에서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역시 3차 함수의 비율 관계죠. 비율 관계. 자, 그려볼게요. 지금 a 값이 양수니까 x제곱으로 묶으면 2x 플러스 a인데 실근이 마이너스 2분의 a에 있는 건 알겠지, 그지? 그래서 0에서 접하고 음의 실근을 하나 가져.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0 마이너스 2분의 a 샥 샥 샥.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냐면 6분의 a예요. 6분의 a. 한 칸이 6분의 a라는 거야 지금. 그럼 여기는 6분의 2a니까 마이너스 3분의 a가 되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6분의 a고 여기가 플러스 6분의 a가 됩니다. 됐어? 여기서 그래프를 그리고 비율 관계로 바로 이 좌표들이 나와야 된다고. x좌표가 되게 중요하다고 최대 최소에서는. 자, 근데 마일부터 3까지의 너의 최대 최소의 차이가 정확히 76이라고 한다면 a 값은 얼마겠니?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a가 0과 3 사이라 그랬잖아. 그렇다는 거는 얘는 2분의 1보다 작아. 그지?
그럼 3이라는 건 어디 있어? 왜? 막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엄청 오른쪽에 있잖아. 이 엄청 오른쪽에 있다는 판단을 누굴 기준으로 한다고? 얘를 기준으로 한다고? 이 좌표를 무조건 알아야 돼요. 이걸 막 미분해서 찾는 게 아니라고. 그 다음에 얘는 0과 3 사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a는 0하고 마이너스 2분의 3 사이에 있죠. 이렇게 있거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커요. 이렇게. 근데 뭐라고 나와 있어 지금? 마이너스 1부터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의 위치가 어디 있겠냐는 거지. 자, 마이너스 1의 위치는 요쪽에 마이너스 1이 있을 수도 있고 요쪽에 마이너스 1이 있을 수도 있다. 그지? 왜냐면 이게 분명히 음수고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고 그랬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는 안 했거든. 작다고도 안 했고 모르는 거야. 이거는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기 때문에 얘보다는 왼쪽 어딘가에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해봐야지. 첫 번째.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너랑 너 사이에 있다면 즉 마이너스 2분의 a보다 마일이 크고 마이너스 3분의 a보다는 작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냐면 a가 2와 3 사이의 값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최대 최소를 보는 거니까 이 녀석이 최대값인 데는 이견이 없어. 다만 얘가 최소인 거지. 얘는 0에서 함수값이 최소네. 0에서 함수값은 C네. 그럼 너는 C가 되고 얘는 3에서의 함수값인데? 갖다가 넣어보시면 얼마 나와요? 3 들어가니까 6 플러스 A 곱하기 9가 나오네. 이렇게 쓸 수 있어? 너에서 이거 빼는 거지. 그럼 결론이 뭐야? 아, 이 자리가 뭐가 나온다? 최대 최소의 차이인 얼마가 나온대요? 76이래. 그지? 그럼 9로 나눠서 6을 빼라는 거야. 즉 A는 9분의 76 빼기 54거든? 22 나오니? 되겠니? 안 되잖아. 범위가 안 맞잖아. 확인해야지. 안 된다고. 아, 아쉽네. 2분의 1의 확률이었으니까. 너네 이렇게 한다고. 자, 그럼 마일 넣고 다시 빼. 응. 그래? 아, 죄송. 되네. 얘는 안 되는 거 아닐까? 사실 여기서 답이 9분의 22가 선지에 있지. 실장님은 더 이상 확인 안 해요, 사실. 왜냐면 이미 답이 있고 설령 여기서 답이 존재해도 똑같이 9분의 22가 나와야 되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 그래서 답은 이제 이걸로 끝나는 건데 원래 만약에 여기면 다시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넣어서 해갖고 빼면 되지.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얼마 나오냐면 a-2의 마이너스니까 너다 빼게 되면 a-1을 여기다 더하게 되는데 요거 더하기 a-2니까 10 a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52는 76.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야. 그럼 어떻게 나와? a가 2.4 나오지? 저 범위 아니지?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마일 넣고 뺀 거야. 마일이 최소일 때, 마일이 왼쪽에 있을 때. 두 가지 해봐야 된다고. 누가 최소인지 모른다고. 이것도 그러면 어떤 위치에 대한 추론인 거죠. 케이스를 나는. 응? 그런가? 그런가? 맞다. 이거네. 56 플러스 9A. 54 플러스 9A. 그러면 8A 플러스 56? 70. 이렇게 되네. 그럼 뭐 어쨌거나 범위는 안 맞죠. 그죠? 어쨌거나 2보다 큰 범위가 나온다. 넘어간다. 어때? 할만하겠어? 풀만하겠나요? 개념삭사 솔직히 말하면 엄청 어려운 건 없어. 근데 저거에 비해서 판단이 좀 더 어렵고 여기서의 핵심은 뭐야?
이 부분이지. 또는이야. 또는 여기 쓸까? 여기 쓸까?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대소관계가 다른데 그 경계를 누구로 판단했다? 바로 요 녀석. 그 다음에 여기선 요 녀석. 범위가 주. 넘어갑니다. 4번도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보세요. 3차 함수인데 절대값 해갖고 빼가지고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대. 여기다 뭐라고 써놓냐면 절대값 fx 미분 가능성 써주세요. 샵 절대값 fx 미분 가능성. 결론은 뭐였냐면 어떤 a에서 fa가 0이면 0일 때 f'a가 0일 수가 있고 0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면 미분 가능이고 이면 미분 불가입니다. 이게 끝인데 이 두 가지를 다함수 조건으로 해석을 한다면 x는 a에서 이것을 가진다고 그랬어요. 뭘 가진다? 함수값은 0인데 미분계수가 0이 아닌 걸 뭐라고 부른다고? 디귿으로 시작해요. 단일근을 가져야 인수가 하나밖에 없다고. 딱 인수를 하나만 가져야 된다고. 인수를 둘 이상 가지면 함수값도 0이지만 미분계수도 0이 나와요. 그럼 미분 가능해진다고. 단일근을 가지면 미분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결론이야. 결론 자체는 이래.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언제? 다항함수일 때. 다항함수가 아니면 이런 무슨 어떤 인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좀 어렵다고. 다항함수가 아닐 때는 그냥 요 위에 것만. 이거는 모든 함수에 대해서 통용이 되는 이야기. 자, 그래서 우리는 3차 함수잖아 지금. 그럼 2x 플러스를 빼도 3차 함수 아니야? 즉 절대값 함수 기준에서는 요 속에 있는 fx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이 함수는 너는 네모가 없다.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단일근이 없다. 단일근이 있으면 뭐가 안 된다? 미분이 안 된다. 그럼 여러분이 3차 함수를 머릿속에 떠올려 봅니다. 3차 함수를 떠올리면 이렇게 생겼겠죠. 혹시 이런 함수를 떠올렸다면 사이코패스입니다. 이거는 최고차항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지극히 부정적인 아이. 그럴 수는 없어요. 거의 다 이렇게 떠올립니다. 2차 함수 떠올릴 때 이렇게 떠올리는 사람은 정말 드물죠. 그렇죠?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사이코패스 그 진단 한번 해봐야겠다. 애들. 2차 함수 하나 그려보시오. 해서 막 이런 거 그린 놈 있으면 막 싫어. 너 막 존나 이상한 거 그릴 거지. 4차 함수 그리시오. 막 그럼 막 이지랄. 사실은 x4승. 막 이렇게 그릴 거지 너. 개놈 새끼.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자. 그러면 너네가 이렇게 생긴 함수에다가 x축을 쭉쭉쭉 갖다 그어. 근데 그 중에서 단일근이 없을 수가 있을까? 무슨 얘기냐면 x축과 만나지 않을 수는 없지. 그지? 무조건 만나지 얘랑은. 근데 만난다면 접해야지만 단일근이 아닌 거야. 미분계수가 0이 돼야지만. 근데 이렇게 생긴 모습은 어떻게 x축을 갖다 그어도 모두 다 접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러니까 개형이 이게 아니네. 그럼 어떤 개형인 거야? 3차 함수 개형이라봤자 이렇게 증가하는 거랑 이렇게 해서 착 접선교육이 0 증가하는 거랑 이거밖에 없잖아. 당연히 3중근을 가지는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x축이 샥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고. 이때만 뭐가 돼? 3중근이고 더 이상 근이 없으니 단일근이 없는 상황. 즉 절대값 3차 3중근. 사실은 이렇게 탁탁탁 흘러갑니다. 좀 잘하는 애는 딱 보면 3차 함수야? 미분간 3중근이네. 바로바로 나와요.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절대값 써놓으세요. 옆에다가. 절대값 3차 미가 3중분. 왜 그런지 내가 지금 설명을 해줬어. 설명을 해줬으니까 결론은 외우라는 거야. 결론은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자주 나와. 너네가 문제를 많이 안 풀어서 그렇지. 3차 함수 절대값이어서 미분 가능성 물어보면 80% 이상이 3중분 문제예요. 그럼 결국에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f 2x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는 fx 빼기 2x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는 3중근을 가져야 되고 최고치 한계수가 1짜리니까 이렇게 쓴다고. 아, 너는 fx 빼기 2x 플러스 1은 너는 이렇게 되겠죠. x 빼기 알파의 3승 이렇게 도입을 딱 친다고 바로. 그 다음에 나번 조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fx는 0보다 커나 같다. 자, 이게 뭘까? 자, 이 함수를 gx라고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럼 gx는 0보다 커나 같거든? 근데 독특하게 g 0이 얼마게? 0이죠? 어디서 많이 봤지? 어떤 상황이 돼야 돼? x축이 이렇게 있으면 0에서 접해야 되지. 이거 오늘 두 번째 등장하지 지금. 부등식 주고 미분계수 물어보는 아까 그 문제랑 상황 자체가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함수값 실근이 하나가 정해져 있고 내가 부등식으로 주게 되면 미분계수를 알 수 있는 상황이구나. 얘도 부등식과 관련된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G'0이 0이야. G'0이 0이라는 거는 얘 기준에서는 너를 미분해보면 x, f'x, fx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0 들어가면 이거 0이잖아. 그럼 f0이 0이네. 그래서 f0이 0이야. 오! 그럼 fx는 0에서 근을 갖겠네. 그럼 0 들어가면 0이니까 좌변 0, 마이너스 1, 알파 1 끝. 이렇게 되겠죠. fx 다 구했죠. 양변에 0 넣은 거예요, 그냥. f0이 0이니까. 자, 그 다음에 마일부터 1까지 fx의 최대 최소는 이거 전개해서 갖다가 그려서 니네가 하세요. 크게 어렵지 않다. 해줘? 자, 이거 하면 약간 뇌절인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봐봐.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어. 얘는 이렇게 생겼지? 쟤는 1에서 접하는 함수야. x는 1이 이렇게 있고 사실은 얘는 이 1이라는 점에서 3중근을 가지는 모습이야.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고. 차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다? 자, 3중근을 가지는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접하면서 전후에서 부호가 달라져요. 접하면서 전후에서 부호가 달라지죠. 이거 차이 함수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 너네 이거는 알자. 이거는 잘 모를 거라고. 2x 플러스 1 갖다 해놓고 1에서 딱 이런 모습이 나와요. 우린 뭘 물어보고 있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마이너스 2 이런 데 있을 거고. 아이고. 1은 여기 있잖아. 그래프 개형 그려놨으니까 마이 넣고 1 넣고. 너네라면 뭐 했겠어? 전개, 미분, 는영, 극대극소 찾고 그래프 그리려고 했을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바로 이렇게 잘 못 그리잖아. 그지? 근데 3중근을 가지는 개형은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변곡 접선이라고 불러요. 너무 뇌절했다. 이런 건 심화 때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설명해도 지금은 알기가 어려우니까. 자, 5번. 20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힘내세요. 아니, 아까 쉬었어요. 아까 많이 쉬었어요. 지금 쉬고 수업 10시 반까지 할까요? 그것도 나쁘지 않죠. 근데 그건 저희가 선택해서 쉬는 그건 내 할 바는 아니죠. 뭐 중요한가요? 그래? 무슨 학원에 쉬는 시간 선택하러 왔나요? 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중에 대학교 선택하고 싶으면. 대학은 선택해야지. 대학이 너네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니네가 선택해야지. 제발 와주세요 해야지 대학에서. 그런 거 가능하면 공부에 페이크 정도
잠깐만. 이게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지 않거든? 앞에가 지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 거야. 물론 25번부터 28번은 조금 어려워. 근데 중간 부분이 좀 그게 어렵지 않아서 원래 5번, 6번이 이제 해주고 싶은데 같은 유형인데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할게요. 5번, 6번 나중에 합시다. 자, 7번 봅시다. 7번. 7번 쉽죠? 7번 2분 안에 풀어서 맞추면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7번이요? 정답을 외치세요. 참고로 서로 짜고 치면 안 됩니다. 1일당 한 번이죠. 1인당 한 번 아니에요. 누군가가 하나 딱 도전하면 끝이에요. 예. 15초 지났습니다. 영웅이 될 것인가? 역적이 될 것인가? 30초 지났습니다. 이럴 때 보통은 대다수 뭐 하고 있다? 누가 해주겠지? 저 11점 맞은 새끼 해주겠지? 약간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겠죠? 하지만 그 새끼 아직 식도 안 썼어요. 45초 지났습니다. 그거 아무 말 하면 안 말이 돼요. 어렵지 않은데. (5번) 민재가 5번이래.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7번에 3번이었죠? 보겠습니다. 네, 해볼게요. 일단은 대칭축이 x는 2에 있고 우리가 만나가지고 지금 넓이의 최대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너가 L이고 이 직선의 y좌표를 가지고 잡으면 요 x좌표를 또 잡아야 되니까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두실근이 나오지 않니 이거? 두실근 뭐랑 뭐 나와? 인수분해하면 샥샥 마이너스 1과 5 나오지 않니? 그럼 여기는 사실은 마3이랑 3인 거지? 너일 때 그지? 이렇게 도입을 주는 게 맞지? 나는 분명히 평행이동 하라고 되게 여러분 y축 위로 옮겼어. 그래야지 계산이 쉽지 않겠어? 싫어? 아니요.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어요. x축의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갔어요. 대칭축이 원래 2였거든. y축 위에 올리면 어떤 장점이 있어? 이만큼을 길이 t라고 잡으면 얘가 t가 돼. 맞지? 자, 얘가 t면 얘는 t제곱이라고 불러. 맞아? 이건 얼마일까? 얘가 3이니까 얘는 9니까 9 빼기 t제곱이잖아. 그지? 근데 삼각형 넓이 뭐 이거나 뭐 이거 달라? 어디가 있든지? 딱히 다르지 않을 텐데. 그럼 결론 2분의 1 니니 t 9 빼기 t제곱이지. 어떻게 생겼어? 요렇게 3이지? 루트 3이지? 요때가 최대지? 대입 끝 이렇게 된다. 얼마나? 6루트 3 나오지? 3번 나오지? 2분 안 걸렸지? 쉬겠습니다. 잠깐 쉴게. 7번에서는 이거 써놔. 평행이동 을 이용한 상황의 단순화입니다. 너네가 사실 뭘 잘해야 되냐면 이거를 해도 풀리고 안 해도 풀리는 그런 걸 잘해야 돼. 너네가 그런 걸 지극히 싫어하거든. 무슨 소리냐면 봐봐. 평행이동을 해도 풀리고 안 해도 풀리거든. 그럼 너네는 99%가 평행이동을 안 해. 왜냐하면 평행이동 안 해도 풀 수는 있으니까. 평행이동 생각하기 좀 불편하고 평소에 이거를 잘 안 떠올리니까. 근데 평행이동을 하니까 식이 굉장히 간결해요. 여기서 비율관계는 뭐 쓰지도 않았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평행이동이라는 거를 내가 어떻게 좀 평소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좀 보라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적분 저거 할 때 했어. 우리 저 정석할 때 했었어. 기억 안 나겠지 뭐. 정석할 때는 평행이동 해줬는데. 그래서 얘는 이대로 그냥 풀면 될 것 같아. 2x 3승 다음에 더하기 x제곱 빼기 3는
ax. 그럼 이제 요거를 풀려면 왼쪽에 있는 이 친구를 그려줘야 될 것 같아요. 얘를 그려줍시다. x제곱으로 묶어서 여전히 뭐냐면 2차 항에 아니지 1차 항의 개수가 0인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굉장히 자주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미분하지 않는다. 자주 나오는 함수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린다. 0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근을 가져요. 자,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이 좌표가 0, 마이너스 3인 거고 ax라는 함수는 너보다는 위에 있는데 얼마나 위에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즉 원점을 지나가야 되는데 원점이 요런 데 있을지 뭐 요런 데 있을지 요런 데 있을지 좀 어느 정도 높이는 내가 찾아보려고 하거든. 어느 정도 있을까? 엄청 높이 있을까? 아니면 요 밑에 있을까? 그거는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을까 내가? 당연히 얘를 좀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어느 정도 되는 크기인지를 보면 얘가 마3이니까 그러면 얘를 구하려면 나는 뭘 알아야 돼? 무슨 공식을 알면 되는 거야? 극대극소 차이 공식 몰라? 극대극소 차도 정말 많이 쓰인다고. 공식 외우라니까? 얼마? 4의 t의 세제곱이야. 4 최고창 t세제곱 t의 값이 뭘 의미한다? 이만큼. 이만큼은 얼마다? 이만큼의 3분의 1, 즉 t는 6분의 1이에요. 즉 여기는 엄청나게 작은 숫자입니다. 얼마냐면 4, 2, 6분의 1의 세제곱이야. 봐봐.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필요가 없어요. 사실 얘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풀리긴 풀리는데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들을 계산을 하고 찾아내서 최대한 그래프가 실제와 비슷하게끔 그리려고 노력을 하는지를 보라고. 0은 엄청 위에 있다고. 한 뭐 이런 데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겼다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실근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서로 다른 세 점이죠. 잘 보시면 여기서 착 접할 때가 2개. 너보다 기울기가 커져야지만 3개가 나오지. 이쪽에서 쭉 가다 보면 얘랑 올라가면서 만나는 거 보이죠? 그래프상으로는 안 나와있지만 그림상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한다? 둘이 서로 접하는 상황을 해결하시면 됩니다. 즉 접하는 상황의 해결이에요. 접하는 상황 어떻게 해결하니 성경아? 두 함수가 접하는 상황 어떻게 해결해? 미분해서? 미분해서 어떻게 해? 접점이 뭔데? 접점이 누군데? 어디서 접하는데? 보통 T에서 접하지. 어디서 접하는지 모르지. 모르니까 T라고 놔야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 T라고 써놓고. 근데 되게 정형화돼 있어. 나는 이거 접하는 상황 문제 나오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푼단 말이야. 특히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었을 때. 내가 뭐 1 이런 데서 그으면 근거계수의 관계를 쓰는데 여기서 근거계수의 관계 잘 안 써요. 그 다음에 어떻게? T에서의 둘의 함수값 같다. 첫 번째. 두 번째 둘의 미분계수가 같다.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서로 동일하다를 이용해서 이 상황을 해결한다고. 그러니까 너네는 내가 나중에 노트 하나 줄게. 니네 갖고 있는 거 말고 그 반 접는 거 있어. 그래서 왼쪽에다가는 이 태그를 다 쓰세요. 태그를 다 쓰고 오른쪽에다가는 내가 거기다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는 걸 써. 공식도 쓰고. 여기서 뭐 쓰는 거야? FT랑 GT가 같다. F'T랑 G'T가 같다. 그리고 나중에 그 노트를 보면서 이것만 보고도 이것들이 떠오르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너네가 저거를 풀 수 있는 거야. 내가 봤을 땐 그게 너네 실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되게 고민을 막 하고 있다니까 지금. 너네를 어떻게 하면 탑반 시험을 통과시켜 볼까. 뭐 꼭 그게 아니더라도. 자, 그래서 식 써볼게요. 2 t3승 t제곱 마3 는 at 그 다음에 6
t제곱 2t는 a. 이 이후에 보통 선생님이 어떻게 풀지 이거? 그렇죠. 양변에 t를 곱해요. 이거는 내가 일반적으로 내가 어떻게 푸는지를 기억하는 학생이라면 내가 절대 a 자리에 이걸 대입하지 않는다는 걸 알 거야. 나는 이거 거의 대입 안 해. 그냥 양변에다 t 곱해서 위아래를 빼버린다고. 그게 연산이 훨씬 더 나아. 해보면 알아. 하다 보니까 난 이게 제일 수월해서 이 방식을 고집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t제곱 플러스 3는 0 이렇게 되네.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뺐어요. 뭐야? t값은 마이너스 1이네. 그때 a값은 얼마냐면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마이 1, 마 3, 마 a, a는 4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겠네. 물론 이거 t 다시 약분해서 대입해도 상관은 없어. 그럼 이제 끝났지. 접할 때가 기울기가 4야. a는 어때야 된다고 그랬어? 접할 때보다는 값이 커야 된다고 그랬지. 이렇게 돌아야 되거든. 이렇게. 끝났죠? 자연수 a 최소는 5가 됩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10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달치를 열심히 태그를 다 모은 다음에 그걸 시험을 보는 거야. 네? 이제 노트 들고 나와. 덮은 다음에 자 이거 태그 뭐야? 이렇게 물어보. 약간 개념 수업 시험 같은 거죠. 약간 단어 시험 같은 거죠. 기존 시험 안 보는 거죠? 아니 그건 따로 보는 거죠. 개소리야. 그걸 왜 안 봐? 무슨 소리야? 시험 보기 전에 시험 볼 거라고 외우라고 말. 아 그럼 당연하죠. 근데 평소에 좀 외워놔야겠죠. 그걸 통과 못하면 알려줘야죠. 다시. 애가 이걸 공부를 안 한다고 얘기하죠 엄마한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정말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학습 방법이 이거 자체가. 왜냐면 너네가 자 솔직히 극대극소 차이 공식 이거 10초 안에 자기는 떠올랐다. 10초 안에 하나 둘 셋 정도? 내가 봤을 때 절반도 안 돼요. 극대극소 차이 공식 내가 개 많이 썼어 수업할 때. 너가 아니라 개 많이 쓰거든? 근데 너네는 안 써도 안 불편하니까 안 쓰잖아. 익숙해져. 너는 이제 수업을 안 들었으니까 뭐 나랑 수업을 안 했으니까 그런 거고. 그때 아닌가? 그렇지. 너는 그럼 몰라요. 나중에 보세요. 여튼 그래서 나중에 알려줄게. 따로 알려줄게. 자 저것만 너네가 줄줄 꿰고 있어도 나는 진짜 많이 도움될 거라고 생각해. 그게 실질적인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스킬을 가장 향상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물론 너네가 아는 거랑 적용시키는 게 좀 다른 이야기긴 해. 그지? 공식은 알지만 여기서 이거를 쓸 수 있을 줄은 몰랐는데 그래서 내가 문제마다 태그를 위에다 써주겠다는 거잖아. 불러주겠다는 거잖아. 나중에 불러준 다음에 나중에는 영상을 보고 조교가 위에다가 태그를 이제 열심히 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볼까. 너무 귀찮아. 아니죠. 조교는 그거 하면 이제 알바비 받는데 무슨 소리죠? 우리 앞에 QR 있는 것도 조교한테 다 시킨 거예요. 내가 심지어 QR 만든 방법 내가 연구해가지고 QR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유튜브 링크 따가지고 포토샵 어도비 들어가가지고 막 링크 만들고 QR 만드는 거 그것도 어떤 거는 야 그렇긴 한데 그게 링크를 엄청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고 문제마다 만들어야 되니까 유튜브 딱 특정 시간 가서 해야 되고 근데 그 특정 파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상의 특정한 시각이 중요하다니까. 예를 들면 15분 10초부터 딱 봐야 되는 거. 그 시각을 다 따야 돼요 유튜브에서.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어느 시각인지 모르니까 넘겨보면서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간의 수공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게 원래 거기 추가 메뉴에 있니? 크롬? 그래?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그 전에는 선생님이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거를 QR을 만들었어. 근데 한 달 후에 했더니 광고를 봐야 되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QR을 딱 찍으면 광고가 나와.
뭐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QR을 계속 쓰시려면 월 얼마를 내세요. 이지랄 하길래 미쳤나. 그래서 다 지워버렸습니다. 이제 계열받게. 몰랐지. 이게 한 달만 무료인 줄은 몰랐어요. 근데 어도비는 계속 되는 것 같더라고. 어도비는. 그러니까. 너무한 자식들. 자, 10번 선생님이 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그러니까. fx가 다음과 같은 3차 함수,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만나는 상황인데 어떤 실수 B 밑줄에서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날 때 밑줄 자연수 A의 최소값. 자, 그러면 요 x3승 더하기 원래는 A 플러스 1에 x제곱 더하기 AX는 x제곱 플러스 B. 자, 이제 얘랑 만나는 거를 보는 건데 제일 먼저 내가 뭘 할 것 같아? x제곱을 넘기죠. 왜 넘기죠? 우리는 B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기가 얘는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데 넘기면 이렇게 그리면 되거든. B에 따른 변화를. 그래서 B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기가 훨씬 용이하고 단순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x제곱을 넘겨서 심지어 여기가 딱 1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쁘게 이런 모습이 나오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첫 번째.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뭐라고 쓰셔야 되냐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냐면 네 글자로 동치 변형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동치 변형은 언제 한다고 그랬지? 주로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해결할 때 방부등식의 상황을 단순화할 때 사용합니다. 오늘 한 번 나왔는데 언제 나왔는지 기억하는 사람? 언제 나왔지? 우리 누적 테스트 마지막 문제 할 때 나왔어? 기억나? 넘겨서 내가 변형했던 거 기억나? 잘 기억 안 나지? 우리 추억은 나만 기억하는 거야.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동시 변형 굉장히 중요하고 나는 남들도 이제 이걸 강조를 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수학 이제 1타 선생님 중에 유명하신 선생님 중에 고3 선생님 중에 그 이동준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가끔 나는 수학 관련된 걸 많이 보기 때문에 뜨거든. 난 알고리즘에 그런 것들이 떠. 근데 그분이 릴스로 막 방정식, 방부등식을 풀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것 해갖고 막 조회수가 존나 높아요. 나는 막 조회수 3인데. 근데 아무튼 근데 이거를 설명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면서 어차피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너도 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제일 먼저가 변형입니다. 무조건 방정식을 만나면 0도 있어. 이씨. 니네 영상 중에 0도 있어 이 자식들아. 보라고 이 자식들. 자, 계열받네. 자, 근데 이참수 어떤 실수 보세요. 어떤 실수. 어떤 B. 자, 이게 우리가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갖도록 하는 B를 찾는 게 아니야. 어떤 B에 대해서 얘가 세시근이 되기만 하면 돼. 사실은 이건 무슨 뜻일까? 저 좌변에 있는 함수의 뭐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프의 개형에 대한 이야기야. 사실은. 개형 판단입니다. 개형 판단. 개형에 대한 이야기야. 무슨 소리냐면 개형 결정. 우리가 이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어떤 B가 와도 실근이 3개가 되긴 글렀어.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어떤 B일 땐 실근이 하나겠지만 어떤 B일 땐 실근이 3개야.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는 개형이 돼야 되는구나. 즉 극대극소를 가져야 되는구나가 된다고. 풀이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이미 인수분해가 되죠. X로. 묶이지. 그러면 실근이 X에서 하나 있으면 또 다른 하나가 0보다 중근이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거나. 그래서 거기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쓰셔도 되고 나 같으면 미분해서 개형 결정은 도함수의 부호에 대한 이야기니까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사실은 여기서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가질 필요 있나? 솔직히 말하면? 아니지. X축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 판별식 내가 저기서 크다고 말할 수 있어? 안 돼요. 선생님이 아까 말한 거 잘못됐어요. 이게 서로 다른 두식을 가져야 돼. 저거 풀면 끝. 이렇게. 그래서 동치 변형과 개형 결정입니다. 개형 결정. 이거 태그는 그냥 아무 데나 쓸게요. 위에다가 맨날 쓰기가. 개형 결정은 뭐 가지고 한 거야 내가? 개형 결정 뭐 가지고 했어 방금?
너는 그럼 개헌결정 오른쪽에다 뭐라고 써야 되는 빈칸이 있으면? 도함수 판별식. 의 판별식. 근데 얘는 이제 3차 함수니까 4차 함수였으면 도함수인 3차 함수의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면 어쨌거나 실근의 개수가 중요하다는 거야. 2차 함수니까 판별식을 썼을 뿐 4차 함수의 개형을 판단하는 거였으면 나는 3차 함수인 도함수의 실근의 개수로 판단을 했을 거예요. 판별식 괄호 열고 실근의 개수 써주세요. 실근의 개수. 나중에 모아서 진짜 시험 볼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막 실력이 막 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공수할 때부터 지금은 늦었으니까 겨울방학 시작할 때부터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 막 재신이 뭐니 하는 거 너무 많아. 뭔가 공수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공수를 한다고 해도 공수할 때 막 이차함수 나오면 막 미분도 하고 근과계수 같은 게 뭐 어차피 다양한 것들을 쓸 거라서 근데 주로 공수 원으로 하긴 할 겁니다. 자, 다음에 11번 괜찮을 것 같아요. 12번도 딱 보니까 뭐부터 할 것 같아? 동치 변형부터 한다고. 누구를 넘겨? X를 넘기는 게 간단하지. 그러니까 이게 느껴져야 돼요. 아, 얘가 되게 넘기고 싶다. 예컨대 만약 이게 없었어. 그럼 난 뭘 넘겼을까? 만약에 는 0이었어. 그럼 여기서는 예를 들면 이런 걸 넘길 수도 있어. 이거 넘기면 어떻게 될까? 아, 이것도 약간 뇌절이긴 한데. 자, 이게 일정하잖아. 일정하잖아. 이거 어떻게 생겼어? 뿔마,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근을 갖는다고. A 값이 양수면 뭐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음수면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A에 따라서 뭐 더 가파르고 너 더 가파르고 이렇게 된다고. 얘는 어떻게 생겼어? 얘는 이렇게 생겼잖아. 자, A에 따른 변화를 나름대로 관찰을 할 만은 하지. 불가능은 하지 않지. 자, 여기서 너네 A에 따른 변화 관찰해봐. 진짜 불편해요. 저기서는. 그죠? 그나마 이게 낫다는 거야. 상대적으로. 모든 건 상대적이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접선 보겠습니다. 13번 발표. 마지막 문제일까요? 자, 기다려봐. 몇 개 해볼까? 하나, 둘, 셋, 네 개만 하겠습니다. 얼른 할게. 13번 보시면 샵 접선의 개수. 접선의 개수 뭘 이용해서 구하면 된다? y는 f'(t) x 빼기 t 더하기 ft t의 실근의 개수.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xy에다가 이제 넣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x에다가 1을 넣고 여기다가 a를 넣을 건데 그래 놓고 이게 t에 관한 방정식의 해의 개수라는 거야. 결국에는 접선의 방정식 파트에서 다룰 것처럼 보이지만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라서 사실은 요 13번 유형은 접선의 방정식 파트에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얘는 나중에 뒤에 가서 방부등식 할 때 다루는 유형인데 자, 어쨌거나 해볼게. 우리는 접선의 개수 자체가 FA야. 즉 실근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라는 거예요. 실근의 개수. 교점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 교점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는 언제 연속성이 깨진다? 교점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 언제 깨진다고 그랬어? 첫 번째 해줄게. 접할 때. 두 번째 불연속 혹은 뾰족점 지날 때. 세 번째 이제 하나 해볼까? 뭐 있지? 교점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가 연속성이 깨질 수 있는 순간들 5개 정도 있는데 직선끼리 평행할 때 직선 밑에 괄호 점근선 점근선과 평행해도 교점의 개수 달라져요. 무슨 소리냐면 자,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 있다고 칩시다.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이 있어요.
점근선과 평행하면 교점 몇 개야? What? 기울기 양수면? 2개지? 기울기 음수면? 1개지? 경계는 누구야? 평행할 때야? 알아야 돼.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도형이 아니지? 교점이 겹칠 때.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죠. 예를 들면 요거 자체가 이제 도형인 거야. 이 도형에다가 평행선을 막 갖다 그으면서 이동을 시켜. 가다 보면 요때만 교점이 1개잖아. 이때는 1개잖아. 뭐야, 2개잖아. 이렇게, 그지? 둘둘둘 가다가 딱 다 겹칠 때가 하나. 다시 둘둘둘둘. 그럼 한 점에서 불연속이구나. 이런 것도 연속성이 깨지는 순간이에요. 근데 이거는 깨질 수 있는 후보군이야. 그렇게 된다고 무조건 깨지는 건 아니야. 그지? 자, 봐 이제. 되게 중요해. 몇 번 얘기했을 텐데. 그래서 이제 해볼게요. A는 어디였냐? 갖다 넣을게. A는 F'이니까 3t제곱 마이너스 1 빼기 t ft니까 더하기 t3승 마이너스 t까지. 자, 요런 상황입니다. 요런 상황. 근데 A는 마이너스 3t 3승 플러스 t3승이니까 2t3승. t제곱이 3t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생겼네. 요거는 여전히 어떤 함수? 이제 그리기도 귀찮다. 3차 함수에서 2차 항의 개수가 0인 함수. 초차 항 개수 음수. 그냥 이렇게 그려서 0에서 접하고 2분의 3에서 근을 갖네요. 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0, 2분의 3, 비율 관계 1. 그래서 얘도 1차 항의 개수가 0인 3차 함수. 이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미분 없이 바로 그린다. 자, 그럼 1일 때가 얼마지? 1일 때 0이네요. 자, 그럼 여기다가 y는 a를 갖다가 착착착 긋는다고. 그럼 밑으로 지나가면 1개, 착착 접할 때가 2개, 착착 3개, 2개, 1개. 언제 불연속? 접할 때. 즉 FA는 마일과 0에서 불연속.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고. 됐어? 접선의 개수 이렇게 판단할 줄 아셔야 되고, 그래프 그릴 줄 아셔야 되고, 그 이후에 교점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의 연속성 판단할 줄 아셔야 되고.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딱 3가지밖에 없다고. 이거를 다 할 수 있으면 끝. 내가 지금 문제 자체를 좀 해체를 해주고 있잖아. 너네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어떤 역량들로 나눠주고 있다고. 넘어가자. 그 다음에 2문제만 더 하겠습니다. 3개. 시끄러워. 자. 뭐 하지? 17번과 19번 중에 뭐 해볼까요? 그렇지, 19번 하겠습니다. 역시 성현이가 그럴 줄 알았어. 자, 0부터 4까지. 성현이가 19번 하고 싶대. 절대값. 성현이 절대값 함수 좋아하거든. 마이너스 3x제곱. 여러분은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기분이 어떤가요? 진짜? 선생님은 시험 때 이제 선생님 수능을 이제 02학년도 수능을 봤는데 02학번이거든. 이때 이제 국어가 가장 어려웠고 수학이 그 다음으로 어려웠어요. 난이도가. 그다음에 그 미만잡. 근데 수학이 되게 어려웠거든. 미만 그 기타 미만잡 약간 기타 등등. 근데 이때 수학에 기니디 중에 딱 니은번에 뭔가 함정이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니은인지 디귿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딱 풀면서 기분이 개 좋은 거야. 왜냐면 너네는 시험이 어려우면 아 좋댔다 이런 생각 들잖아. 난 이거 딱 본 순간 애들 다 좋댔어. 나는 맞았어. 선생님 당연히 다 맞았죠. 근데 친구 틀렸더라고. 잘하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96. 그래서 니는 좋댔어.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감 있게 푸시면 됩니다. 왜? 뭐가? 아, 네? 왜? 아 너무 아니 그 마음가짐이 정말 그 약간 부러워요. 근데 진짜 잘하는 애들은 아마 마음이 그럴걸? 너네 학교에서 물어보면 걔네는 시험이 쉽길 바라지 않아 절대. 특히 내가 자신 있는 과목은 최대한 어렵길 바라지. 내가 못하는 과목은 좀 쉽길 바라지. 나 요새 나도 과학에서 저 생각했는데 나 그냥 쓱 틀리는데 저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모든 문제들이 이제 조금 쉽게 나오게 되고 그럴 수 있죠. 자,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절대값을 떼는 방법이 있고 얘를 그대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그대로 그린 다음에 절대값을 씌웠을 때 내가 이 좌변에 있는 이 그래프를 그리기가 쉽다, 안 좋다? 좌변에 있는 절대값 함수 그리기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준아? 왜? 원래 절대값 함수를 그리려면 나는 누구의 위치를 필연적으로 알아야 돼? x축의 위치를 필연적으로 알아야 돼요.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거 꺾어야 되니까. 근데 이거 x축 어디 있게? 그것은 전적으로 이 녀석한테 달려있잖아.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a가 충분히 커서 함수가 붕 떠 있을 때, 접할 때, 서로 다른 세식을 가질 때, 밑으로 내려갈 때 개형만 해도 최소 3가지 이상이 나옵니다. 사실은 섬세하게 분류하면 4가지 정도 나와요. 정확하게는 5가지 나옵니다. 왜냐하면 대칭일 때 있고 접할 때 있고 위로 지나갈 때, 그 다음에 대칭 아닐 때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세식은이어도. 그게 이제 섬세하게 케이스를 나누는 거야. 그렇게 이 문제 풀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풀 수 있어요. 당연히 풀리죠. 잘 나누면 풀려. 잘 못 나눠서 그래요. 자, 근데 우리는 얘를 꼭 그려야지만 풀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절대값을 포함하는 방부등식의 해결인데 그럼 봐봐.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더라면 나는 좌변 그렸을까 안 그렸을까? 얘는 그냥 그렸겠지. 왜? 얘는 x축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거든. 근데 얘는 이 녀석 때문에 달라진단 말이야. 즉 절대값을 포함하는 방부등식의 해결은 우리가 크게 2가지로 나눠요. x축의 위치가 결정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얘가 어렵다고. x축의 위치가 모호한 경우가 있어. 절대값 안에 미지수가 들어간 경우. 그 외라고 쓴 겁니다. 그 외. 이때는 절대값을 떼고 역시 동치 변형을 합니다. 절대값을 떼는 것도 어차피 동치 변형이야. 동치 변형은 별게 아니라 또 다른 부등식으로 바꾼 건데 그게 원래 부등식과 해가 같으면 동치 변형이야. 근데 봐봐, 내가 방금 지운 거 있잖아. 이거 절대값 떼서 풀어도 될까 안 될까? 당연히 되지. 왜 안 돼? 이것도 뿔만 a 사이로 간다고 하면 되잖아. x축 있고 위아래로 a 착착착 벌려가면서 하면 되잖아. 된다니까? 즉 이 방법은 항상 쓸 수 있어요. 얘는 경우에 따라서 좀 달라. 얘가 결정이 돼 있을 때는 그냥 그려서 할 수 있지. 그냥 그리기. 이걸 뭐 내가 굳이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냐고. 이건 너네 기억할 필요도 없어. 왜? 너네 보통 그냥 그리려고 할 테니까. 절대값 떼고 동치 변형 한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근데 가급적이면 변형을 하라는 거지. 이대로는 불편하니 변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우리는 얘네를 잘 봐야 돼.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범위에서 너의 최대 최소를 찾으면 되겠죠. 너가 만족하도록 하는 모든 정수 A의 개수니까. 일단은 0부터 4까지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굉장히 쉽죠. 이거 이제 더 이상 안 쓸게.
1차항의 개수가 0인 3차 함수 더 이상 안 쓸게요. 맨날 나오지? 0에서 접하고 3에서 근을 갖습니다. 좀 크게 그릴까? 잡다한 소리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할까, 수업을? 네, 이것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죠? 그러네요. 근데 어제 위아래 보조선이 필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0, 여기가 3. 어차피 둘 다 그리려고 했어요. 2, 마일, 1, 뭐 이따구로 생겼겠지? 자, 0일 때가 0. 3일 때가 극대극소 차이 공식 쓰시면 마이너스 4. 사실 여기도 극대극소 차이 공식 쓸 필요 있어? 3 대입할 수 있잖아. 2 대입할 수 있잖아. 그지? 2를 대입해도 마이너스 4가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요게 한 간격이 1이고 최고차항이 1일 때 맨날 이거 사야 사실은. 이게 맨날 4가 나온다고. 알아야 된다고 사실. 그래서 여기 또 극대극소 차이 공식. 그래서 요거를 이제 쓸 건데 우리는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a랑 18 마이너스 a가 위아래로 이제 약간 이렇게 얘를 끼고 있어야겠지. 4는 한 요 정도에 있을 것 같아. 0은 여기 있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잘라야지 뭐. 자를까? 자, 즉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a는 마사보다는 작아야 돼. 왜냐면 얘 등호가 안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4에서의 함수값이 있거든. 대입하셔도 되고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거리곱을 선호합니다. 1 곱하기 4의 제곱이라서 16이에요. 거리곱은 사실은 여러분한테 아직 수업은 안 했는데 한번 설명하긴 했어. 근데 아마 익숙치는 않을 거야. 나중에 또 한번 하자. 16이에요. 뭐 4를 대입해도 되고 똑같이 16 나와요. 그럼 16보다는 18-a가 더 위로 지나가야 될 거 아니야. 즉, 이렇게 부등식 2개 나오고 끝나는군요가 됐다고. 이게 지금 훨씬 더 수월한 이유는 뭐야? 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리는 대신에 절대값을 떼고 얘를 그렸잖아. 훨씬 더 쉬운 그래프를 그린 거죠. 됐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제를 선생님이 엄청 많이 풀어주는 대신에 한 문제 한 문제를 되게 좀 자세히 설명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서 너네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정확하게 설명을 한 거야. 내가 3일 전인가 와이프랑 이야기를 하면서 애들이 숙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될까에 대한 의논을 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센 A 같은 거를 5문제 이상 풀어야 될까? 나는 솔직히 말하면 반대거든. 야, 솔직히 2문제 풀고 나면 그 다음부터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아이들은 2문제를 했을 때 아직까지 모를 수도 있잖아.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어떤 특정한 얘는 유형이라기보다는 어떤 이런 개념들을 내포하는 문제들을 몇 가지를 이제 풀다 보면 너네가 그것 자체를 활용을 할 수 있기만 하면 그것과 관련된 형태들은 대체로 같은 논리로 풀려 나가니까 단순하게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말고 그 문제가 어떠한 개념들의 토막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개념 자체를 학습을 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그게 수학에서는 난 개인적으로 가장 여러분한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너네가 내가 아까 말했던 처음 보는 어려운 문제도 언젠간 풀 수 있어요.